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 앞에 강의하기가 정말 고등학교 2학년직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학생회장 선거 나간다고 해서 찬조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가장 많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조금 떨립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모아놓고 훈화를 하셨습니다. 훈화를 하실 적에 하시는 얘기가 한쪽에서 학생들이 졸고 있거든요. 좋으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 보고 얘기를 하시기를 그 선생님 옆에 있는 학생들 좀 깨우세요 하니까 그 선생님 하신 얘기가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깨우기 왜 내한테 깨우라 하느냐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혹시 제 얘기가 시장하셔서 살살 이제 졸리시면 주무시도 대단히 편하겠습니다. 제 사는 얘기들 콜마 얘기하고 해서 몇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래 목소리도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별로 안 좋고 또 이 사투리도 툭툭 튀어나와서 조금 듣기가 거북하시면 거북하신 대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얘기가 조금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해서 만든 제품을 이렇게 열심히 팔아주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될까 하라는 것은 참 망설이긴 했는데 일단은 우리 콜마 얘기 조금 하고 또 그다음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 일부 조금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그 삶에 혹시 또 일하시는데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990년에 40대 중반 나이에 저도 원래 첫 직장이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 하다가 회사에 이제 일을 배우기 위해서 언젠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그마한 회사로 옮겼다가 그 회사 부사장을 하다가 9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에 대리하다가 조그마한 회사로 옮기니까 주변에서 바라본 눈이 달라졌습니다. 은행에 대리할 적에는 동네 쌀가게나 연탄가게에서 배 주문을 안 해도 때때로 탁탁 갖다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갔습니다. 회사로 옮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식구가 하는 얘기가 미리 돈을 갖다 줘야 연탄 배달과 쌀 배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일 끝나고 그래서 뭐 그 회사에서 그럭저럭 잘 했습니다. 해서 부사장을 하다가 중소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90년도. 창업하고 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옛날에 반갑다 하던 목소리가 목에 쫙 깔아가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 받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런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에 이걸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있었던 얘기. 자, 돈이 모자라니까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콜마한테 한국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미국 콜마에서 얘기가 우리는 한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일본에 있는 콜마가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을 소개해 주겠다 해서 제가 그 길로 뉴욕에서 일본으로 바로 오사카로 바로 갔습니다. 가서 처음 만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일본말 조금 하는데 옛날엔 전혀 못했습니다. 못하는 상태로 얘기를 쭉 했더니만은 듣고 하는 얘기가 합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해 주겠다. 첫 번째 조건이 다른 거 없고 자기들이 51% 투자를 해야 되겠다. 당신이 49% 하거라.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사실은 월급쟁이 하던 사람이니까 별 돈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80% 하고 나는 20%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일 후에 서울 와서 최종 계약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왔더니만은 거꾸로 얘기가 당신이 51% 하고 자기들이 49% 했으면 좋겠다. 경영은 당신이 하고 기술은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니 난 그만한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절반 먼저 내놓을 테니까 당신이 대기로 했던 20% 내놓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믿고 도와줬습니다.
젊은 사람 한번 믿고 한번 도와줘 보자라고 하는 그 오사카 상인들의 한 10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정신이 지금 저희들 이렇게 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3년간 합작을 하면서 사실은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사이에 한 번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의견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적에 저는 하나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내 욕심 우기지 않고 내가 51% 투자를 하고 49%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내보다 나이도 많고 또 회사 경력도 높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1년 정도 지나면 그때 했던 얘기가 상황이 바뀌면 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1년 더 기다리면 됩니다. 1년 기다려서 안 되면 다시 2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20년도 동안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 회사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도 그제 나중에 제 개인 얘기에 이 18살 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남매 맞인데 외조모도 우리 집에 계시고 한데 그 돈이 필요 않진 않죠. 근데 일을 하면 돈이 저절로 와서 쌓여 있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돈이 잘 안 옵니다. 돈이라는 게 또 무지개하고 똑같아서 꼭 도망가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필요하니까 80% 당신네들이 가지고 나는 20%만 투자해도 이 회사의 대표로서 일하게만 해주면 괜찮습니다라는 게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물론 믿었던 것도 있긴 합니다만 23년간 오사카에 지금도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가는데 늘 같은 호텔에 잡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이 내보고 하는 얘기가 오사카에 다녀가는 한국의 화장품 한 사람들 숱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제일 별난 호텔에 잔다는 얘기예요. 왜 무슨 별난 호텔이냐? 당신이 제일 싼 호텔에 잔답니다. 지금도 90년 1월에 찾아갔을 적에 7,000엔 하던 호텔이 미쯔이 가든이라고 그 고라이바시 쪽에 있는데 지금도 7,000엔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1년에 한 4분 정도씩 가니까 자주 가는 사람이고 카드도 만들어주고 미리 예약하고 하니까 디스카운트해서 7,000엔입니다. 23년간 7,000엔 하니까 가장 싼 호텔에 자니까 맡겨도 되겠다 한 게 그 일본 사람들이 저를 믿었던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콜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그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회사의 사원, 제가 우리 회사의 사번 1번입니다. 지금은 4번 1번인데 만든 지 23년 된 22년 된 회사인데 지난 5월 달에 창립 22주년 기념회식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3사람이 시작했는데 20주년 하니까 표창을 하려고 조그마한 건반지도 하나 만들고 해서 해보니까 7명이 나왔습니다. 자, 22년 전에 3명이 시작했던 회사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7이면 적은 수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주신 그분들의 덕분으로 저희들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늘 그 마음속으로 곰삭이 생각하는데 이분들 우리끼리 제가 표현을 여기 뭐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우리끼리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 믿어도 괜찮다라고 혹시 저 사람 만들면 믿어도 난 괜찮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성 오행이라고 한자로 써놨는데 거의 대부분 아실 겁니다. 쉬운 글자입니다. 예, 사성오행이라는 게 사성은 4가지 창조성, 합리성, 적극성, 자주성입니다. 그래서 성자를 붙여서 사성해놔야 좀 그럴듯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5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 5가지 행동이 독서, 건금, 겸손, 적선, 우보라고 5가지 해놨습니다. 창조성, 뭐 아시는 대로입니다.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 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아까 로얄 마스터 하시는 미스박이 망한 우리 집 때문에 그런 얘기 하던데, 망한 우리 집이 차별화되었습니다. 창조성이라는 저는 차별화 요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다르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에너지로 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우리 경영학에서 우리 박사님 계시는데 네거티브 캐파시티라 해서 어려운 데서 뭐 잘 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쉽게 하는 적이 있죠. 개천에서 욕 나온다는 얘기 합니다. 개천에서 욕 나온다. 그걸 하니까 어떤 여자분들 그러는데, 개천에서 욕 나오는 남자한테 시집가면 여자 죽어난다 합니다. 개천 메꾼다고.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뭔가 차별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콜마라는 회사, 그렇게 큰 회사입니다. 화장품 회사로서. 그러나 화장품 개발 회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직접 가게에 판 적이 없습니다. 애토미 박 회장님한테 들여서 팔고 합니다. 그게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제약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합리성 가는 거는 저희들 늘 공급을 하니까 계약을 하면 을입니다. 을이라는 게 늘 하면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약자가 강자하고 이기려고 그러면, 이기려고 보다는 대등하려고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실력은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고 두 번째 실력은 저는 생각하기에 정직성이나 도덕성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하니까 그거를 저는 합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적극성은 얘기 안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실 거고, 자주성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하자는 뜻이니까 우리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빗자루 드니까 마당 쓸락한다. 사실은 내가 마당 쓸고 싶어서 빗자루 들었는데 뒤에서 마당 쓸락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서속하고 빗자루 획 던져보고 가는 게 우리 속성이거든요. 스스로 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비유 우중에도 바람 속에도 멀리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아주 스스로 하려는 생각이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은 자수성이라고 사성 얘기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이게 가다가 자꾸 이래 숫돌에 칼을 갈듯이 갈지 않으면 무뎌지니까 그 무뎌지는 방법을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다섯 가지 행동을 하자라고 했던 게 저는 독서, 책 읽는 거 얼마나 괜찮냐면 이 제 계산입니다. 집에 자녀들 공부 잘 시키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집에 앉아서 하다 못해 주간지라도 봐야 공부 잘합니다. 아파트 마루에 앉아서 친인척들 모여서 고스톱 한다고 화도 탁탁 치면서 애들한테 받아서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면 방문 빼쭉 열어놓고 한참 있다 나와서 누가 땄노 이래 물어요. 그랬는데 공부 잘할 리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는. 독서하는 방법은 나를 위한 길이지만 자녀 공부 잘하는 데는 책일 부모가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연속곡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속곡 열심히 보면서 거기 나온 거 보고 막 박수치고 하면서 아들한테 공부하라 한다고 공부 절대 안 하거든요. 독서, 저는 애들 공부 잘 시키는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 개인이 갖고 있는 행복 방정식입니다. 뭐가 행복 방정식이냐 하면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의 합에 행복은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죠? 제가 만드는 얘기인데, 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몰두하는 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몰두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스톱입니다. 화도 치면 절대 몰두하고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왜 고생하면서도 도시에 있는 자녀들 집에 안 가고 그 시골에 혼자 계시냐면 마을 회관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10원짜리 고스톱 맛에 아주신다 한다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몰두하니까. 몰두하면 잡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박,
도박 몰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강제로 몰두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는 소위 그 마약하는 길이라고요. 마약. 그 다음 그것보다도 조금 낫긴 하지만은 또 몰두할 수 있는 거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으면 빠집니다. 술에 취하면. 자, 도박, 마약, 술 다 별로 좋지 않은 몰두 방법입니다. 제일 싸고 몰두하는 방법은 책 읽는 겁니다. 증명해 볼까요? 자녀분들 만화 볼 적에 옆에서 아무리 딴 거 하나 해도 안 합니다.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읽는 순간만큼만 만화 보듯이 책을만 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 콜마에서는 KBS를 해서 독서스쿨이라 해서 1년에 6권의 독후감을 등록하지 않으면 성진, 누락, 상여, 연말 상여에서 CD 평가 받아서 상여에서 상당히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왜 이러냐? 행복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경험이 절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하고 가끔 겨울 되면 주말에 우리 직원들 한 20명씩 부서별로 등산을 가는데 등산 갈 때 이래 보면 배낭 안에 겉집이 있는데 책이 한두 권씩 꼭 갖고 온다고요. 한 20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책 보게끔 강조하는 회사다라는 얘기는 제가 자랑스럽게 합니다. 자, 두 번째, 근검.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자, 이 근검은 제가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한테 보냈던 귀양 가서 보냈던 편지에서 나왔던 얘기를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이 뭐냐? 부지런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부지런한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부지런한 걸까요? 맞긴 맞겠죠. 그런데 다산 선생이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놨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 않는 거를 부지런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할 일이 있고 비 오지 않는 맑은 날 할 일이 있습니다. 젊은 날 할 일이 있고 나이 많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모르고 놓친 경우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글자 아시죠? 철부지. 철부지란 뜻이 뭐냐? 때를 부지, 알지 못한 뜻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부지런하다는 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을 부지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 다산이 말씀하시기를 금은 비단 옷과 보통 옷. 비단 옷은 약간 헤어지기만 하면 볼품이 없어진다. 그러나 보통 옷은 약간 헤어져도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니 어느 거를 평소에 입어야 할 옷이냐라고 판단하라고 자녀들한테 귀향지에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회사도 이제 뭐 개인 돈이 큰 건 아니긴 하지만 회사도 상당한 규모가 되고 저도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주변에서 야, 그 신발이고 옷이고 뭐 좀 좋은 거 사 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거 제가 잘 안 사 입는 게 버릇인 지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다산하시는 말씀 말고 멋진 얘기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하나 있냐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상저옥배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게 한자를 자꾸 써서 미안합니다만 한자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한자를 잘 모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해야 폼을 좀 잡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배추에 집에 배추 사와서 숨죽이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소금 뿌려야 되잖아요. 한자로 소금을 좀 뿌려놔야 기가 죽어서 사는 게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저옥배 이게 상하로 만드는 젓가락과 옥으로 만든 술자에 대한 그런 뜻입니다. 옥배. 누가 했던 얘기냐 하면 이제 주나라의 마지막 왕인 무왕의 삼촌인 기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기자가 자기 조카한테 구원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충고했던 얘기가 상하로만 나무젓가락 쓰다가 상어젓가락을 쓰면 잔을 또 옥으로 바꿔야 된다. 옥으로 또 바꾸면 옥그릇에 담는 음식은 또 고급스러워야 된다. 그래 담으면 또 식탁이 좋아야 되고 그러듯한 식탁 갖다 놓으면 집이 또 좋아야 되고 해서 끊임없이 사치가 에스컬레이션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상저옥배.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신발 하나 반반한 거 바꾸면 그 신발에 저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바꾸면 다 연달아 안 바꾸면 완전히 돼지우리 주석자 물통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살던 대로 그냥 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금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근금하기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금하기만 하면. 그래서 저희들 회사한테 우리가 그 조회 때라도 이럴 때 조그마한 시상을 줄 때마다 우리 회사만 주는 독특한 시상품이 있습니다. 근금 메모지라고 하는 거 줍니다. 근금 메모지가 뭐냐? 여러분들 만드는 제품을 하고 나면 스티커가 나옵니다. 스티커가 수없이 나옵니다. 스티커 붙여놨던 종이. 그거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코팅까지 다 돼 있어서 메모지로 쓰면 기가 막힌데 다 구겨서 버려요. 버리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메모지 크기로 잘라서 70장씩 넣어서 우리 메모지라고 해서 꼭 모든 상에는 그 메모지 하나씩 붙어갑니다. 붙어간 이유는 집에 메모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아껴서 살자라는 정신을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를 느낀다라는 뜻으로의 근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손 얘기합니다. 겸손 뭐 얘기해도 됩니다만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자꾸 뭐 책을 쓰다 뭐라 쓰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분간 책을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책 쓰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뭐 입에 오르내리니까 그저 편안하게 겸손하게 살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겸손은 뭐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개인한테 어떤 피해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정보가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정보가 내보다도 똑똑하다고 한 사람한테는 안 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개념은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 앞에서 책 읽었고 궁금하고 그 다음 정보가 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정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회사가 한 20몇 년 전에 창업해서 지금은 그때는 한 300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그 공장이 북경도 있습니다. 북경도 있고 해서 공장 건평을 따지면 한 3만 평쯤씩 넘을 겁니다. 300평 시작해서 지금은 3만 평이면 100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매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한 번도 준공식 한 적 없습니다. 그 준공식이라는 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이만큼 공장 지었으니까 와서 이제 폼을 좀 잡을 테니까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따로따로 와서 갈 적에는 3, 4, 5가 짝 지워서 갑니다. 짝 지워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집 많이 컸네. 이제 우리 잘 못 만나겠네. 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씹기 시작합니다. 씹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집들이 하지 마라. 집들이 하고 싶으면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사야라니.
집에 사지 마라.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집은 좀 크고 어떤 집은 적습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저거 집보다도 큰 집에 사는 직원들 집들이 갔다 와서 기분 좋았어 라고 물으면 그저 그래요 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축하한다라고 많은 사람들 겉으로만 하고 마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것은 정보를 차단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적선 얘기입니다. 적선. 적선은 뭐 그렇다고 큰일 하는 거 적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우리는 은행에 쌓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금 가잖아요. 착한 일을 쌓는 것은 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한 일이 뭐냐? 저희들처럼 중소기업을 시작을 해서 다른 회사하고 일을 하다 보면 늘 뭐냐면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강요를 해서 할 수 없이 가격도 깎이고 뭐도 깎이고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기 시작해요. 내가 당했다고. 그렇지 않고 내가 깎아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니까 적선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우리가 항상 적선했다고 생각하자. 적선. 적선하면 3대가 적선을 해야 한 대가 잘 사는다는데 내 이만큼 잘 사는 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적선한 덕이니까 자녀 공부 시키려고 뭘 하냐 하니까 노래방 도우미 그거 나는 해서 자녀 공부하는데 과외비 보탤 가치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건강한 제품을, 좋은 제품을 건강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삶이지 쉽게 돈 버는 방법 저는 별로 생각합니다. 저는 적선이라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우보. 우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걸음입니다. 소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소 힘이 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따름이지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꾸준한 걸음으로 갑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우리 길로 꾸준히 왔던 결과로서 지금 저희들 회사가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에서 우리 소개를 했는데 대구에 있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어떤 거는 뭐 18살 때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힘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꾸준히 내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도 은행에 있었으면 지금쯤치 여기 오지 않고 오늘 뭐 서울에 청계산 가거나 안 그러면 파고다공원 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5가지. 이제 보니까 그럴듯하죠. 책 읽어서 준비하고 근거 많은 자세 만들고 겸손해서 정보 받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적선하고 늘 마이웨이에서 꾸준히 가기만 하면 4가지 창조성, 합리성, 적극성, 자주성이 갖추어지니까 새롭게 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니까 확연코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원료, 화학 케미칼로 똑같은 이름이라도 모르면 비싼 거 사라 합니다. 싼 게 비지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질 위주로 또 품질이 우리를 말하지 우리가 광고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정신으로 한다는 것만 소개만 간략하게 드립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 했죠. 우리 올림픽 보면서 한 가지만 소개해주고 싶어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5위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조그마한 나라,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고 그것도 남북으로 쪼그라져 있는 나라가 세계 5위를 했습니다. 그럼 세계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뭐 있는가 하면 손가락 한번 헤아려 볼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옷이 제일 좋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옷 제일 잘 입습니다.
옷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먹는 게 제가 보기에는 먹는 것도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자, 주생활 환경, 의식주, 아파트, 우리 집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식주도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자, 통신,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통신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휴대폰 생각도 못합니다. 다른 나라 우리만큼. 그 다음에 그것만 세계 최고가 아니라 저는 치안도 세계 최고입니다. 요즘 약간 뭐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길거리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자, 대중교통 주소만 들고 찾아갈 수 있는 나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딴 나라 주소만 들고 못 찾아갑니다. 우리 박사님도 미국서 공부하시죠. 미국 자기 차 없으면 못 찾아갑니다. 비행기 안 타면 못 갑니다. 우리는 주소만 들고 전라도, 경상도,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사실은 세계 최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최고인 줄 자꾸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자, 이게 펜싱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만 하는 운동인데 이거 잘하잖아요. 원인이 뭐냐 보니까 유럽 선수들보다도 키도 작고 팔도 짧은데 그 대신에 스텝을 2배 이상을 단위 시간에 뛰게 하니까 이기더라. 차별화해서 지금은 이제 펜싱이 이제 세계 2위가 됐다. 이것도 자, 우리 양학선이라는 선수 세계에서 더펄스도 최초로 유일하게 최고로 해서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 어머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결과거든요. 이것도 양궁도 세계 양궁을 결승에 올라온 나라가 16개 나라 중에서 12개 나라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코치들이 가서 코치하는데 그거 다 따라온 것 같아도 끊임없이 변화해서 지금 또 1등하고 있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34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던 송대남이라는 선수인데 자연 발생적으로 끝나고 나오다가 감독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감독이 같이 맞절합니다. 이 사람은 감독이고 자기 손위의 동서였습니다. 난 이거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절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시킨 거 아닙니다. 고맙고 정말 고맙고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엎드려 절하니까 감독도 같이 맞절합니다. 이게 한국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더와 팔로가 서로 같이 절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올림픽 보면서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그 소개하시는 분이 애터미 박 회장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거예요. 저도 푹 동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관리 얘기를 하는데 관리란 이름을 바꿨었다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관리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고객도 마찬가지고 동료도 마찬가지고 부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올림픽 얘기 조금 해서 여러분들 숨 좀 돌리고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2가지 사건이 제 인생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 당번이 11명씩이 이제 나눠서 하는데 청소 시간에 2명만 남고 9명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친구가 우리도 가버리자라고 하다가 그 친구하고 둘이서 그래 우리라도 하고 가자라고 해서 처음엔 투덜대면서 요즘처럼 환경이 좋을 때도 아닌데 물 떠러 가면 한 100m 정도 내리막을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물을 떠와서 둘이서 청소를 다 했습니다. 11명이 해야 될 청소를 1시간 걸리는데 둘이서 하려고 하니까 한 2시간도 훨씬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불을 킬 수밖에 없고 전기불을 켜서 청소를 마쳤습니다. 기왕에 그러던 그때 공교롭게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셨습니다. 왜 이리 됐나 보니까
9명 도망가 버리고 2명만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 주동해서 갔나라고 물으시길래, 그래서 얘기 둘이가 기왕 이만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정말 도망간 사람 꾸지람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때 앞장서서 도망가게끔 한 친구, 그 친구의 그 나중에 이제 일러 바쳤다고 뭐 괴롭힘도 귀찮고, 또 그 친구가 쟤보다도 주먹이 훨씬 센데 두드려 맞까 싶어서 겁도 나기도 하고, 또 이래 일러 바치면 또 남자들끼리 하면 배신을 했니 뭐 이런 얘기도 듣는 게 참 듣기 싫기도 하고, 그만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알았다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어제 청소당분들 다 일어서라 됐습니다. 우리 분단이 다 일어섰죠. 11명 쭉 일어서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들이 청소행기 제일 잘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다 됐습니다. 그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때 주동했던 친구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정말 인사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악수하는 손끝에 전해오는 촉감이 정말 다릅니다. 원인은 제가 혼자 청소했다고 해서 투덜대지 않고 생색 안 냈던 결과가 지금도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생들끼리 가끔 모일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나를 앞세우고 내 칭찬을 해줍니다. 아이고, 제가 그 얘기는 생색을 안 내야 오래 갑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생색을 안 내야 오래 가지. 우리 남자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조만한 거 해놓고 마누라한테 생색 내기만 시작하면 아이고 그거 딴 집은 그것보다 더 큰 거 해주는 데 갑니다. 생색 안 내야 됩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고 나서 생색을 안 내면 효과가 평생 간다. 그 고등학교한테 배웠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수학여행 대신에 목장 실습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다니는 그 학교가 그 수학여행을 안 가면, 수학여행을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쯤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가을에 가는데, 그날 수학여행 안 갈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그날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나오면서 5남매가 이제 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 1학년짜리, 저 중학교 3학년짜리 하나 있었고, 저 1학년짜리 있었고, 고등학교 국민학교 둘이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동생 둘 등록금 때문에 엄마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니까 둘이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아이고 수학여행 가지 말자 싶어서 안 갔습니다. 안 갔다 계속 했는데, 수학여행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한 30명쯤 됩니다. 30명, 수학여행도 수업이니까 집에 놀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부설 목장이 있는데 부설 목장 나와서 3박 4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래 일하러 가면 안 갔던 사람들 전부 다가 저렇게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갔는데 목장 와서 이거 소똥까지 치워야 된다 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투덜대기 시작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참때가 돼서 일도 별로 안 했는데 목장 가서 목장 우유를 한 병 줍니다. 자, 목장 우유 1960년대 초반 그거 함부로 잘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목장 우유 한 컵 마시고 나니까 미안한 감이 덜금 들어서 그거 마시고 기왕 일할 밖에서 하자 싶어서 열심히 소똥 치워서 소집 옮기고 했습니다. 나흘간 하고 나니까 기왕 할 밖에서 돈이 모자라서 수학여행 못 갔는데 투덜거리고 있을 밖에서는 차라리 열심히 일하니까 투덜대지도 않고 시간도 잘 가고 오전 오후 한 그릇씩 주는 목장 우유 그렇게 맛있고 점심시간에 준 국밥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저는 고등학교 뭐 다른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3 때 1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다음 이제 제가 그 했던 일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서울대학 시험을 치는데 둘렁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떨어지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친구인 집안의 아버지 아저씨, 내한테는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야, 네 동생 줄줄이 있는데 내 따라와서 일이나 배우라 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분이 무슨 일이냐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건축업자고 옛날식으로 하면 집장사입니다. 집 지어서 파는데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라고 해요. 그래서 뭐 별 수도 없고 군에 가기 전에 그 말도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나는 대학 시험 떨어지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하니까 건축 일 현장에 나가서 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 배우는데 뭐 젊은 어린애가 가서 일 배울 게 없으니까 낮에 와서 잔심부름하고 저녁에 집장사들 집 짓는데 그게 목재하고 뭐 쫙 나눠놓으니까 움막점은 만들어놨는데 그게 밤에 불 피워놓고 해서 그거 목재 지킵니다. 새벽까지.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재를 지키는데 춥기도 하고 잠도 오기도 하고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고려대 때 보던 소설책하고 책을 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에 신목수라고 해놨는데 신목수라는 그 대목 목수가 신목수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는 건축제업자고 신목수는 이제 건설회사입니다. 업자가 건설회사한테 일을 준 거죠. 신목수 책임하에 집을 지으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책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내보고 물어요. 너는 그러니까 요 목수일 안 배우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심심해서 봅니다 하니까 이래 책 보는 거 보더니만 가만히 보더니만 그만 내가 용돈을 조금씩 줄 테니까 야간 경비만 쓰고 낮에는 안 나와도 된다 하면서 책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조금 늦게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대학을 늦게 갔는데 대학 가면서 이래 보니까 그때 셋째 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형편이 안 돼서 자전거방 점원으로 나갑니다. 자전거방 점원으로 나가는데 그 자전거방이니까 자전거를 하나 이제 출퇴근용 자전거를 줍니다. 거기다 도시락을 싣고 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영어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정에 들어와서 그 영어책 왜 갖고 다니려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다고 대구상고 야간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그래 해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하다가 첫 번째 목표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우리 집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패밀리 우리 집에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쟤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길들로 내 인생은 가야겠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것보다는 월급 많이 주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하고 싶은 건 역사 공부가 하고 싶고 딴 거 하고 싶은데 치우고 제일 그 당시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인 은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 의식이라는 게 뭐냐? 삶의 목표가 희미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패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패족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다산 얘기도 나오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고 외할머니하고 오남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집인데 내가 어설프게 하면 우리 집이 정말 볼품 없어질 테니까 우리 집이 폐족이 안 되고 보통 정도라도 되게 하려고 그러면 내뿐 아니고 동생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의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목표다라는 의식을 사실은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이쪽으로 바뀌어왔던 어떤 그런 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을 시험을 쳐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은행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간부 후보 사원이나 해서
시험 쳐서 1년간 수습하면 은행 대리를 주는 바로 첫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기로 입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 하면서 그 직장 동료들이 월급날 다 돼가면 꼭 와서 돈이 떨어졌다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내한테 오면 꼭 늘 돈을 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서울에 혼자 한쪽에 저쪽 신촌 한쪽 철길 옆에 하숙하고 있는데 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돈을 떨어지면 절대 안 되니까 나는 월급날까지 절대 돈 안 떨어지고 갖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늘 돈을 윤동아한테 가면 돈 잘 빌려준다. 돈이 있다 해서 월급날 되면 꼭 돈 가까이 되면 빌려갑니다. 근데 만날 빌려주니까 어느 날 때 저들끼리 한 얘기가 설마 저 집 부자인갑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부자다. 실제 부자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부자로 오해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사실은 그 당시에 건강구도 광화문 가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칭매장이 큰 길가에 큰 문이 있고 뒤로 나가면 골목으로 연결된 뒷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두 살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삽니다. 구두를 사러 갔습니다. 구두가 이제 낡아서 한 컬이 1,800원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월급을 9만 원 받았으니까 구두 50컬의 값을 처음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두 사러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국민학교 교감을 하셨는데 5남매 키우다 보니까 맨날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안 사고 뒷문으로 나오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렵게 사시던 게 시골에서 국민학교 선생을 하시면서 사시는 생각이 나니까 내가 월급 받다고 구두를 덜렁 못 사겠더라고요. 못 살 만큼 내한테 아버지의 삶이 속박이 되어서 구속이 되어서 교회식으로 하면 십자가 돼서 엉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화문 구두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런 아픔을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못 샀습니다. 몇 번을 가고. 그런데 그해 가을에 어느 친구가 미국 유학 간다고 그 당시에는 대구서 와서 김포 와서 하루 만에 갈 형편이 안 돼서 서울에서 하룻밤 자야 미국 가는 비행기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국 유학 간다고 내 하숙집에 와서 하룻밤 자자는 거예요. 그래 자거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유학 간다고 짐 보따리가 많아서 그거를 들고 일요일 날인데 김포 데려다 주고 오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저 친구는 유학을 가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를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내가 혼자 소리 내가 울지는 못하고 이불 뒤집어서 그날 오전에 울었습니다. 야, 저 친구 유학 가는 대신에 나는 유학을 못 가더라도 유학 갔다 온 결과만큼 살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내 인생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아픔, 이런 갈등을 젊을 때 조금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저한테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건인데. 그 농협에 있을 적에 이제 농협에 그 당시에 제가 자금부에 이제 담당 대리를 하고 있을 적이었는데 어느 직원들이 와서 그 당시에는 회사 내부에서 돈을 빌리면 그 소속하고는 대리가 꼭 그런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 협우에 대출 받는다고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그거는 형식적으로 다 찍어주니까 찍어줬습니다. 찍어줬는데 그 7월달 때 내보고 얘기가 여름에 제주도 휴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제주도 휴가 가는 거, 여름 휴가 가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여름 휴가 가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 부자인갑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그래, 그 다음날 자기들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하니까 얘기가 제주도 휴가 가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빚내가지고 제주도 휴가 가나? 그 생각하니까 이게 저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숙집에 들어와서 제가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여름 휴가 빚 내서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나는 1,800원 하는 구두도 한 컬레 마음대로 못 사 신으면 이거는 나는 삶은 내 삶은 뭐냐? 저 사람들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은 맞은 거냐? 이런 생각하니까 내 생각만 맞고 저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밤새도록 해봐야 그거 말고 딴 생각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실은 잠을 거의 못 자면서 이건 내가 틀렸구나. 저 사람들 말이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자. 내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맞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왜 맞을 거냐라는 거를 내가 생각해보자라는 사건들이 사실은 그 당시였습니다. 1972년에 3년쯤 됐을 것 같은데 며칠 후에 또 하숙집에 문간방에 어떤 사람이 주호 엄마라는 분이 세를 들어왔습니다. 세를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주인집이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간방에 새 들어온 사람이 전화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까지 전화가 재산 목록 1호 내지 2호였습니다. 집이 1호고 전화기가 백색전화 2호였습니다. 그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팔 벌리고 거기다가 걸어놓고 구두 파는 사람이에요. 내외간에. 그래서 그 양반이 꼭 그 휴일날 내가 집에 있으니까 백색 전화기를 내 방에 넣어두고 갑니다. 가면서 내가 물었어요. 일요일날도 일하러 나가니까 그 사람한테 그 전화기가 가당치 않은 건데 이 전화기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 엄마가 아이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랍니다 하는 거예요. 표현을. 나는 내 편한 대로 전화도 하고 살랍니다. 주인집이 전화 없습니다. 새빵 쏘는 사람이 백색 전화하는 거 보고 두 사건이 정말 저한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맞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삶, 환경, 가치, 행동을 배우자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존경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불단행.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화라는 게 나쁜 일은 단행으로 오지 않는 뜻입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연달아 막 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얘기인데 잘 안 되면 계속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을 적에 우리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래 재수가 없노 왜 이래 운이 나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근데 저도 그때부터 해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부터 참 안 된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화부단행이라는 이 뜻을 저는 내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화가 계속해서 온다는 이 뜻은 화라는 것은 잘못돼서 그는 단수로 오지 않고 복수로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달아 막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변화의 대표적인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하면 솔개 얘기 들으셨죠? 솔개가 한 70년 정도 사는데 40년 살고 나면 부리도 둔해지고 발톱도 둔해지고 깃털이 무거워져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40년 살고 나면. 더 살겠다고 생각하는 솔개는 산꼭대기 바위 있는 데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부리를 바위에 쫓아서 부리를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새부리가 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발톱도 바위에 부딪혀서 새발톱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부리가 나면 몸에 있는 털을 스스로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다시 깃털이 나게 해서 그러면 새부리, 새발톱, 새깃털로서 몸이 가벼워진 상태로
30년을 더 살아가는 게 이 새의 솔개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이 아니고 솔개생이죠. 솔개생. 예. 이제 화부단행, 끝없이 나쁜 일이 반복되거든. 자기 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우리 로얄 마스터 이제 미스방 얘기를 하시던데, 한 일마다 잘 안 됐다며. 식당도 잘 안 되고, 뭐도 잘 안 되고, 뭐도 잘 안 되고, 아는 언니 찾아가서 사주기 싶어서 부탁했더니만 거절 퍽 당하고, 집에 돌아서 이제 억장이 콱콱 무너진다고, 사실은요. 그때 내 변화를 뭘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복불상래. 복이라는 거는 쌍으로 오지 않는다. 복은 하나밖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은 연달아 절대 좋은 일이 오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일석이조 삼조 가는 거, 결과일 따름이지 한참에 새 2마리 잡혀서 돌 던질 수 없습니다. 새 하나 돌 던져서 새 1마리 잡기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복불상래니까, 복이 왔을 적에는 확실한 기회니까 열심히 붙잡아야 된다. 찬스다 싶으면 지금이 기회라고 늘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면 작은 복이 큰 복으로 또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제 그럴 겁니다. 뭐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옆에서 권하니까 따라오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한 건만, 하나만 복을 만들면 더 큰 복이 연달아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큰 복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 당첨돼서 170억 받고 70억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망했습니다.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셰프이랑 만나서 또 쫓겨나고 뭐하고 신문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또 왔을 적에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이 로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로또 속에서 파묻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 마지막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소봉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봉가. 제 일본말이긴 한데 일본말로 소호가라고 읽습니다. 일본만큼 안정된 사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느냐? 소호가 때문에 가능하다. 소호가라는, 소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가공되지 않은, 자격을 주어받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 중에서 금방 나온 천을 소지라고 얘기하는 마찬가지로 봉가라는 건 영주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일본의 영주는 임명받지 않은 영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렇게 20년간 불황하더라도 견디나가고 지금도 세계 2, 3위의 최강 국가고 하는 이유들은 소호가의 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호가는 뭐냐면, 옛날에 영주는 다이묘가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내려가서 누구를 상대를 해야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냐면 소호가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소호가는 자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인품이 훌륭해야 된다. 두 번째 학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이 있어야 이권에 기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이제 이래 직장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있었던 딴 일을 한번 손대보지 않겠나라는 정치권의 유혹도 있었고 딴 쪽에 유혹도 있었습니다만 하지 않겠다고 가졌던 마음은, 나는 이름 없이 타이틀은 없고 정부에서 인정받지 않고 하더라도 나는 삶을 소호가, 그저 인품이 괜찮고 학식이 있고 상당한 경제력이 있어서 주변한테 구두권 얘기 안 들을 수 있는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생각한다라는 게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꿈이고 지금도 갖고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일들도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멋진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제 오늘 두서없는 얘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